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만류인력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내내 그 생각만 한다는 게 제가 말하는 몰입이에요.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는 내내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몰입으로 성공한 사람들, 네네. 몰입을 해서 잘 된 사람들 네네. 케이스를 들어보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네네. 책에도 인용을 하신 게 네네. 뉴턴도 몰입을 해서. 그렇죠. 뭐 뉴턴이 몰입했다는 거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뉴턴은 한번 생각에 빠지면 그 하인이 이제 저녁 식사를 차려놔도 그걸 먹는 걸 잊어버리고 밤을 꼬박 새고도 밤을 새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저녁에 차려놓은 밥인데 식사인데 이제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아침에. 그동안 잠든 게 아니고요. 예, 밤을 이제 생각한다고 밤을 꼬박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화도 있냐면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같이 있다가 뉴턴이 어떤 문제를 이제 생각하려고 나간 거예요.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도 안 오니까 식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했고 만류인력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한다는 게 제가 말하는 몰입이에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 표현을 저는 이걸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 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도 나만큼 열심히 생각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보고 자꾸 천재 그러는데 나 생각 얼만큼 많이 하는지 아느냐. 당신들도 나만큼 많이 하면 더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거가. 뭔가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거였고 뭐 그 사이에 또 공부도 여러 가지 했겠죠. 내내 자료를 통해서도.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는 내내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한 모습이 창의성이 잉태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학습법을 좀 몰입학습법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그걸 해답을 안 보고 풀면 같은 상태가 돼요. 내내 그 생각만 해야 풀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라는 거죠. 뉴턴도 내내 그 생각만 했고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거를 쉽게 그걸 따라 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안 풀리는 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뉴턴처럼 내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인슈타인처럼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는 못 하더라도 뭐 몇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라고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점점.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을 생각을 했어야 안 풀리는 문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걸 물론 이완된 집중, 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그러면 2시간 동안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 뇌 속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뇌가 물론 발달이 되고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이 되고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요게 활성화가 되는 거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산에 힘들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 과정은 힘든데 풀렸죠.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을 때는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뭐 진전이 없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고 뭐 이렇게 해설을 보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근데 그걸 어째 참고 했는데 풀었어요. 그러면 다량의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기억들이 처음에는 저장이 돼요. 그 편도체에서 이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를 계산하거든요. 편도체에서 그걸 계산해서 전두엽에 저장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저장이 안 좋은 기억이 저장이 되다가 그리고 포기하고 답을 보면 이제 역시 공부는 재미가 없어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기억만 저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내가 성공해서 문제를 딱 풀었으면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자극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미있는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몰입 방식으로 하는 애들은 다 수학 푸는 거를 재미있어 해요. 제가 그 수포자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수포자들. 저요? 제 얘기한 줄 알고. 수포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그냥 모르는 문제를 도전을 안 한 거예요. 바로 해설을 본 거예요. 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미지의 문제를 도전을 하지 않고 해설을 본 애들이다.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애 중에서도 해설을 보면서 잘하는 애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해설을 보지 않고 하는 애들은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해요.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실제 연구나 사회에 나가면 아주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그 문제를 뭐 3분 만에 풀어내는 게 아니라 5분 만에 이런 거 말고 1시간을 고민하더라도 그렇죠. 고민이 아니라 생각. 예, 그거는 저는 하루를 잡고 있더라도 3분 만에 풀고 그러니까 얘가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3분 만에 풀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같은 문제를 얘는 2시간에 걸려서 풀었어요. 교육적으로는 이 2시간 만에 푼 애가 교육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뭐 저도 이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문제집 같은 거 풀 때도 한 바닥에 있는 걸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일단은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잡고 네가 이걸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렇죠. 계속 생각해봐. 답안지 보지 말고 네네. 그 연습을 해봐라고 하는 것도 부모로서 좀 조언이 그거보다 될까요?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쉬운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야 어려운 문제 빨리 넘기라고 시간 가잖아. 건너뛰어 찍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이 이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내가 혼신의 노력 끝에 해결했다라는 경험이에요. 와, 그런 경험. 성취. 네네. 그런 성공 경험을 좀 많이 할수록 좋죠. 야, 그러면 진짜 공부가 재미없을 수가 없겠네요. 해냈으니까. 네네네. 등산이 재밌는 것처럼. 네네네. 저도 그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등산 힘들어 죽겠는데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고 네네. 좀 있으면 내려올 거 거기를 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네. 성격이 급해서 수학 이거를 왜 푸는 거야? 빨리 뒤에 보고. 네네. 또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 네네. 저희가 그 어디냐지 그 삼성 이건희 그렇죠. 회장에 대한 콘텐츠도 만든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건희 회장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네네. 본인의 서재 같은 방에 들어가서 네네. 하루고 이틀이고 나오질 않았대요. 네네네. 그 생각을 다 할 때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큰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외 없이 몰입을 했어요. 창업자들. 제가 조사를 해보면 뭐 현대그룹을 일으킨 병주영,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전에 또 이병철 회장 그런 분들 뭐 그다음에 농심의 그 신춘호 회장, 그다음에 미원에 개발한 임대용 회장. 뭐 아모레 퍼시픽은 창업자 말고 서영배 회장님도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더 키운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이건희 회장도 그런 분이잖아요. 삼성을 더 키웠잖아요. 그렇죠. 서영배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다 몰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예외가 없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수백 번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봐 해봤어. 그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본인은 해보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서 다 되더라. 그걸 이제 수백 번 이상 수천 번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볼 때 이제 부하 직원은 조금만 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해보기나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해봤어. 그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think week 맞습니다. 생각하는 주간을 갖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외딴 별장 빌 게이츠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회장을 할 때 그때 그 세계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이제 1년에 2번을 외딴 별장에 가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접고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 근데 그게 빌 게이츠만 한 게 아니고 임원이 다 했답니다. 임원들이. 네. 1년에 2번을 한 번에 일주일씩. 네. 일주일씩 가서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인트라넷이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이 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을 문제들을 올려놓는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는 뭐 우리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해야 된다. 뭐 누구는 AI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몇 날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싱크위크를 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은 문제도 되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문제도 되고 이 문제로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간 싱크위크를 요 기간에 갔다 온다라고 보고를 한대요. 네, 네. 그러고 갔다 와서는 그 A4 용지 한 페이지에 그거를 요약한대요.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결과를 이제 더 자세한 거를 하면 사람들이 읽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별표, 그러니까 별 아주 내용이 좋다 그러면 별 5개, 뭐 그냥 좋다 하면 별 4개,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가 좋은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한대요. 예, 그런 식으로 싱크위크를 이제 임원들도 다 했다는 거죠. 빌 게이츠 본인뿐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네. 연수원에 이제 임원들이나 직원들 몰아넣고 네네. 자 오전에는 이거 강의, 네. 오후에는 이 활동. 네. 아 근데 그것보다는 생각하고 네네. 몰입해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내는. 예, 그 몰입과 비슷한 그 회의를 한 게 잭 웰치인데요. 타운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타운. 네.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끝장 토론 같은 건데 뭐 몇 날 며칠이고 해결될 때까지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고 막 예예예 그렇게 가고 해커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페이스북에서 많이 했던 해커톤. 그러니까 그게 해커스 마라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그거를 끝날 때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거의 뭐 그럼 집단 몰입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직 몰입인 거죠. 조직 몰입. 예. 와. 그렇게 몰아서 하는 거가 이제 성과가 좋고 몰입이 되니까 남다른 이제 그 성과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 에디슨도 원래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뭐 습관처럼 신문을 읽고 사람들하고 무의미한 대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 있는 동안 항상 이제 문제만 생각하자. 이제 잠잘 때도 문제된 꿈을 꾸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나모리 가조도 이나모리 가조가 이제 처음에 갔던 그 쇼공업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중소기업이었는데 자기랑 같이 갔던 동기들 5명이 다 나왔어요. 이 회사 다니는 건 창피하다. 뭐.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위대 간부 후보생으로 원서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호적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형님이 고향에 있는 형님이 그거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둔 걸 이제 그만둬서 되겠느냐? 또 거기 다녀라. 이런 건 네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해서 호적 등본을 안 띄워줬어요.
그래서 자위대 그 간부 후보생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망해가는 회사인데 자기 동기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이나 하자. 형님 덕분에. 네,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이왕 그러니까 몰입을 하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취방에 있는 식기랑 다 갖고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포스테라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을 세계 최초 두 번째로 그거를 제조해서 네. 그 회사가 이제 그걸로 확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교세라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때 그게 몰입으로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몰입으로 연결이 되면 재미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그게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네, 성과도 나오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고 재미가 있고 몰입된 상태가 이어지고 완전히 선순환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네. 베스트 상태인데. 네네.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직장이 아타리라는 회사예요. 게임 회사인데 네. 아타리. 예. 그 아타리가 어떤 광고를 냈냐면 우리 회사에서 놀면서 월급 받아라 그랬대요. 즐기면서 월급 받아라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광고에 꽂힌 거예요. 네. 저 회사의 필로소피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타리 회사 가서 나 여기 일하겠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학벌이 대학 중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 뽑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하고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장이 이제 만났더니 열정이 있어 스티브 잡스가. 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예. 스티브 잡스를. 그런데 그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이제 퇴근 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도둑이 침입한 거야. 보안 장치가 그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돼. 그 야근이란 개념이 잘 없네요. 네, 야근이란 개념이 없고 이게 그런 그게 이제 한 뭐 8시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한 거야. 사장한테. 그래서 사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졸라가지고 그래서 사장이 할 수 없이 해제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해서 개발한 거가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브레이크아웃. 네. 그걸로 아타리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벽돌 깨기 게임. 네.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로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애플을 창업한 거예요. 예. 먹고 자고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에 또 그 비슷한 분이 있어요. 송재경이라고 바람의 나라 리니지를 개발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천재 개발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분도 그 김정주 사장하고 같이 창업을 했는데 예.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그랬대요. 세상 바깥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을 한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몰입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꼬질꼬질해진 옷, 네. 그렇죠. 단벌, 네네. 그리고 간이 침대, 네네. 야전 침대. 저도 그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사무실에서 한번 먹고 자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와이프랑 대판 싸웠는데